하시고 착석하실 것 같죠? 그러면 하나 둘 셋을 하고 한번 인사를 한 다음에 앉아볼까요? 네, 말모이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대군단이 오셨죠. 스타라이브 톡에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출연진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요. 오늘 관객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캐스트분들이 총출동하셨습니다. 말모이라는 영화의 자리여서 그런지요, 오늘 이 자리는 왠지 저도 단어를 좀 세심하게 골라서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월 9일에 말모이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격두부터 관객들과 만나시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도 같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개봉 소감을 부탁드릴 텐데요. 엄윤아 감독님부터 자리에 앉으신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모이 연출을 맡은 엄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어학회 막내 민우철 역할 맡은 민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자영 역 맡은 김선영입니다. 기자 역할 맡은 김태훈입니다. 조가변 선생 역할 맡은 김옥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까막눈 같은 아니, 오늘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답변을 일어서서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착석하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말모이는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테죠? 1000만을 기록한 영화니까요. 택시 운전사의 각본으로 전국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엄윤아 감독님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이 영화를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 말모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지만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중요한 소재인 만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오늘 보셨다시피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김판수라는 인물을 안내자 삼아서 말모이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이 같은 구성이 나오기까지 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김판수라는 인물을 안내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엄윤아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이 금지되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조선어학회 대표나 회원들 그리고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까막눈, 김판수처럼 혹은 김판수가 데리고 온 그 감옥소나 들락거리는 패거리들처럼 지식의 정도나 재산의 정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서 김판수라는 인물을 고민했었고요. 우리 말과 글이라는 게 이제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도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까막눈 판수를 통해서 김판수가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관객들과 함께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김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어학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출 의도가 사실은 만들어진 영화보다 그럴싸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엄윤아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경우에는 연출 의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영화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한층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모이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톡 투망이는 현장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질 테니 마음속으로 질문 생각해 주시고요. 영화의 스틸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 좀 작지만 열심히 가지시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볼까요? 네, 이 미장원을 보죠. 첫 번째 사진은 조선어학회 사환, 그러니까 이 사환이라는 건 잔심부름을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죠. 까막눈 시절에 김판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김판수라는 캐릭터는 뭐 감옥소도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것 같고 뭐 자식들에게 좀 볼 낯도 없었던 것 같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말을 배우면서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타고난 박자 감각과 디테일을 갖추고 있는 배우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조선어학회에 들어가기 전의 김판수와 그 이후의 김판수가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이는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김판수가 변화하는 중요한 그 지점들을 어느 대목으로 배우가 생각을 하고 연기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김판수라는 캐릭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해진 배우님 말씀 들어볼까요? 변화하는데 변화 뭐라고 그러시죠? 변화를 해야 하잖아요. 김판수라는 인물이 좀 가장 크게 변곡점으로 삼으신 장면이나 뭐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한글을 깨우쳐가는 과정에 맞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쨌든 자식 때문에 이제 월사금을 벌기 위해서 학회에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까막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딸의 이름을 지키고자 했던 그렇게 변화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한글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인물의 변화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김판수라는 인물의 핵심으로 또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을 텐데요. 엄윤아 감독님이 각본에 쓰셨던 택시운전사 얘기를 앞서서 잠깐 했었는데 그 영화는 유해진 배우님이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시죠. 아직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만섭이라는 캐릭터를 보낼 때 택시운전사 황태술의 짠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은데 말모이를 준비하시면서 엄윤아 감독님이 실제로 이 역할에 유해진 배우를 염두에 두고 김판수 역할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유해진 배우를 상정하셨나요? 아마 까막눈에 제일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니었을까. 아마 미남 배우를 찾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 배우를 찾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수는 영화 속에서 앞과 뒤의 성장의 폭이 되게 큰 인물이거든요. 그 변화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귀한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귀한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유해진 선배님이 되게 귀한 배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나 봐도 되게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으셨든지 간에 항상 되게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해진 선배님을 떠올렸고 또 하나는 제목이 말모이니만큼 우리말이 되게 맛깔스럽고 찰지고 재밌잖아요. 우리말의 재미를 맛깔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유해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평범한 대사도 그 대사를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해진 선배님을 생각하고 판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분이 나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등장하셨죠? 조선의 학회 대표 류정아를 연기한 윤계상 배우님의 사진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1930년대, 40년대 지식인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외모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필모그래피 가운데 이 배우가 지식인 리더를 연기한 적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윤계상 배우가 가진 젊은 청년의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모의 류정한 역할을 통해서는 그 이미지에 조금 더 깊이가 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류정한이라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죠. 다른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류정한은 조금 더 특별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인 만큼 배우가 굉장히 행복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을 연기하면서 느낀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고 가장 큰 성취감은 또 무엇이었는지 윤계상 배우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맡은 유정환 역할은 사실 실존 인물들에게 가장 흡사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 속 뭐 영화지만 그 과거에 그 조선 어학회가 있었고 정말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인물이 그대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방법은 그냥 그걸 그대로 한번 느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고 근데 성취감은 사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아직도 저한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조금이나마 관객분들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마도 이 답변은 스코어를 보면 성취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범죄도시라는 전작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흥행작 이후에 차기작을 선택해야 되는 배우의 부담감이라는 건 정말 말도 못하는 무게감이거든요. 근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말모이를 통해서 인상적인 행보를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유해진 배우님과 윤기상 배우님이 처음엔 앙숙이죠. 처음에는 뭐 뺏고 뺏는 관계, 뺏기고 뺏는 관계로 등장을 하다가 진정한 동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동지라는 말의 울림이 이 정도의 깊이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히 좀 이 두 캐릭터는 서로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서로 믿어가는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두 배우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기도 했죠. 좋은 호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해진 배우, 윤기상 배우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워낙 혜진이 형님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남자끼리의 로맨스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정환이라는 캐릭터의 인물이 판수를 받아들이고 그 판수란 인물을 좋아하게 된 그 계기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빛 하나라도 좀 어떤 그 사람이 힘들거나 저는 가장 마음이 울컥한 씬은 그 판수가 그 아들 때문에 이제는 학회에 못 나오게 될 것 같다. 저는 다 아니까 그만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듯한 느낌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 전에 소수의견 할 때의 그 호흡이 있거든요. 그때도 형님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했고 근데 다시 맞춰보면서 자동스럽게 그때 그 호흡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아시다시피 종류가 많죠. 짝사랑도 있고 외사랑도 있고 뭐 서로 통하는 사랑도 있고 유해진 배우님은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처음에 좀 어색했다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이제 동지까지 가기까지 그려지는 게 아무래도 그 윤계상 씨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가 인터뷰 때 윤계상 씨하고는 이렇게 드립 커피처럼 이렇게 아시는군요. 예,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이렇게 뜨거운 맛있는 한 잔이 되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드립 커피 같다라는 드립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계상 씨 이제 소수의견 때 만나서 그런 약간 서먹했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그 영화 끝나고 지금 좀 홍보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이 그냥 그 영화의 그 과정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잘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배우님이 뭐 평소에도 워낙 달변가이시긴 하지만 문학적인 작품에 출연하시다 보니 지금 사랑이다, 드립커피다 문학적인 표현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다른 배우들의 답변들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진은 조선어학회 든든한 회원들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조가빈 역의 김홍파 씨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늘 열린 마음으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좀 포용하는 조가빈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죠. 좋은 어른, 품이 넓은 큰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들죠. 하지만 김홍파 배우님 하면은 저희가 좀 굵직하고 강렬한 이미지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사실이죠. 뭐 최근에 개봉했던 마야광에서 백 선생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내부자들의 오 회장님도 연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자꾸 반전이 있는 캐릭터일 것 같죠. 지하에서 뭔가 혼자 하실 것 같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포용력이 넓고 온화한 이 조가빈이라는 역할을 훌륭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배우 입장에서는 그 전에 굉장히 선굵고 어두운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반갑지 않았을까라는 짐작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역할에 제가 실제로 반가우셨어요, 김홍파 교수님? 저는 이 처음에 말모이라는 책을 받았을 때 이 조 선생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구나. 그래,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에 보여줬던 짜증나는 모습들보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조갑이라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엄윤아 감독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제가 이 조선생이라는 역할을 설명을 할 때 품이 넓은 어른, 뭐 큰 어른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배우님이 얘기하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또 드네요. 그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훈 역의 김태현 배우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1930년대, 40년대 전문직 기자 역할을 소화하셨습니다. 조선어학회 내에서도 좀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이 박훈이라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 캐릭터가 사실 어울리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훈이라는 인물은 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어떤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줘야 할까 배우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어떤 점을 가장 부각하려고 하셨어요? 박훈이라는 사람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품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나. 사사건건 되게 예민하고 포용력 없고 좀 이랬던 사람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다들 지금 정말 따뜻한 분들이고 좋으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이나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박훈 기자가 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어학회의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부인들이 이렇게 점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 품이 좁은 사람 이런 식의 표현 써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박훈이라는 캐릭터가 잘 묻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원들도 만나볼까요? 사진을 넘겨주시죠. 네, 책방 주인 구자영 씨가 등장을 하셨네요. 김선영 배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구자영이라는 인물은 조선의학회를 압박하는 일본군 앞에서 가장 좀 당당해 보이는 인물이긴 합니다. 굴하지 않고 좀 누구보다 굳세고 강단이 빛나는 인물인데요. 구자영만의 좀 당당한 캐릭터의 매력을 김선영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김선영 배우님이 이 역할에 러브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웃으시나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서 러브라인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한데요. 참고로 김판수하고 어떻게 엮어보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김판수가 잘 안 받아줘가지고. 아니 러브라인이 뭐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 거 말고 아니 일은 일인데 이 여자를 남편이 그 감옥에 가는 걸로 하지 말고 오빠 나동생으로 하고 노처녀로 한 다음에 그냥
전혀 많이 안 보이지만 혼자 좋아하는 걸로 살짝살짝만 넣는 게 어떠냐 진지하게 제가 얘기했었죠. 누구를 좋아하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윤 대표가 좋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왜 웃기잖아요 그러면. 진지한 건 진지한 거대로 하고 근데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게 살짝만 넣어봅시다. 제가 한 3번 얘기했어요. 가풀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뭐 여지없이 잘렸죠. 어머나가 죄송합니다. 변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여지없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선영 선배님한테 죄송하고요. 모든 이야기가 다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멜로에 별로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못 들어드렸고 또 하나는 저는 구자영이라는 인물이 그냥 홍일점이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당당한 조선어학회 굳건한 동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동지 사랑을 해요. 네? 운동가들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낳잖아요. 그건 그거고. 근데 이제 러브라인이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남자 여자의 이제 구별이 생겨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동지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진지했냐면요. 감옥에 있는 게 남편이 아니라 오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동지는 동지고 사랑은 사랑이네요. 이 바람이 다음 영화에서는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조선어학회 막내 민우철 역의 민진우 배우님 사진이 있는데요. 아내를 향한 순애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선어학회에 원치 않았던 큰 시련을 안기는 인물이긴 한데요. 민진우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도 막내고 실제로 이 캐스트들 가운데서도 막내이십니다. 영화 속 막내 민우철과 현실의 막내 민진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간지럽지? 죄송합니다. 다른 점 있나요, 선배님? 없죠? 배신하지는 않았죠 저희. 맞아. 다른 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죠. 네. 현장에서는 되게 진지했고요. 네네. 뭐 이제 평상시에는 진짜 막내 같았고. 현장에서는 올 때마다 제 무슨 일 있나 그런 생각이 좀 아니면은 좀 진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누가 때밀어서 했는 건가 너무 심각하게 와. 아마도 그 심각함이라는 게 그 병상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그 모두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바로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요. 그 자기의 그 죄스러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진짜 그거를 이제 배우들은 이렇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웃는 장면에서도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에너지를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민진우 배우님 그럼 실제로 그 병상 장면을 촬영하고 조금 후련해지기도 하셨어요? 감정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 병상 장면을 찍고 다음에 그 감옥수로 잡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바로 후련해질 수는 없었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현장 도착하고 사진 찍으러 들어갈 때까지 우선 현장에서 갑자기 홍파 선배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어디 계시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부러 나중에 슛 들어갈 때 보여주시려고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등장하신거나 이렇게 연기할 때 더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 듣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장면 찍고 나서 또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감옥소를 가서 이노이 영화상으로는 이제 정보가 바뀌었지만 그 장면을 찍으니까 좀 더 훨씬 재스러웠고 올해 시작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봉하시고
하시고 무대 인사할 때마다 사과를 입에 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요. 하지만 훌륭하게 연기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인물을 좀 더 이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죠. 마지막 사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등장할까요? 네, 현장 분위기들이 담긴 사진이에요.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모습이 계속해서 모여있는 현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김판수의 토끼 같은 자식들, 덕진 역의 조연도 배우도 보이고 순이 역의 박예나 배우도 보이네요. 모든 배우들이 촬영할 때 분위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장 분위기보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하에 말들을 가득 모아놓은 그 종이 더미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감흥 같은 게 분명히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윤계상 배우님 그 지하 세트장을 마주하는 소감은 어떠셨어요? 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무게가 정말 느껴졌죠 바로. 그래서 좀 그때 유정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걸 또 빼앗기고 나서도 그 허탈감 그건 정말 오해를 할 정도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순이 역할을 한 어린이 있죠. 박예나 어린이. 이분이 말모 이전에 필모그래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나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디션을 봤고요.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순이가 극중에서 7살인데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박예나 어린이는 그 특유의 순수함이 그냥 원래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션 영상을 보자마자 되게 매력 있어서 그냥 이 친구가 순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본인이 이 촬영을 하면서 연기에 좀 재미를 느끼던가요? 네, 되게 좋아하고요. 보통 이제 워낙 어린 친구니까 피곤해서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럴 법도 한데 현장에서 되게 이렇게 정말 순이로 존재했었고 또 그 순이 오빠로 나오는 현도군이 되게 친오빠처럼 계속 같이 순이를 보살피고 막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둘이 되게 친남매처럼 잘 지냈고 또 혜진 선배님이 정말 아버지처럼 남매를 좀 판수와는 다르게 잘 해주셨어요. 남매가 정말로 친하게 지냈어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또 무대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기가 순이가 오빠 손 꼭 잡고 너무 잘 따라요. 막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그랬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원고지 있던 창고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참 그때 정말 놀랬던 게 있는데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은 못 느꼈을 텐데 거기에 이만한 새카맣게 탄 숯들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저는 그 디테일을 보고 그 섬세함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미술 참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술부 사람들한테 참 싫어. 되도록 안 쓰려고. 근데 정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저거를 어떻게 그 수출 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습기 빨아들이고 그 원고를 보호하려고 그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에 보고 되게 감동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원고도 원고량도 엄청나지만 저런 그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한참 미술 하는 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게 좋은 각본도 중요하고 연출도 중요하고 연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각 부의 그런 어떤 노력들, 디테일들이 결국은 영화의 한 끗의 어떤 섬세함이라고 그렇죠.
하늘의 어떤 섬세한 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혹은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미술부 제작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촬영 현장에 지금 배우들 뭐 사진도 보시고 지금 쭉 앉아서 같이 스타라이브도 진행하는 모습들 보시면서 현장에서의 일들이 계속 지금 머릿속에 재생되고 있지 않을까 감독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든든한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정말 좋은 배우분들하고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든든했고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제작진 분들도 너무 뛰어나시고 섬세하신 분들이셔서 현장에서 항상 든든했었고 비단 사전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극중 대사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저한테는 말모의 현장이 딱 그 말에 어울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분들의 수고가 값진 말모이라는 한 걸음으로 완성된 작품을 오늘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 질문을 몇 개 받아볼 텐데 미리 그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질문을 받고 싶지만 한 명당 한 개의 질문으로 제한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을 할 때 인상착의를 지목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옷의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가 전달될 때까지 손을 들고 계시면 조금 더 빠른 마이크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양해 말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길죠? 주의사항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분홍색 옷 입으신 관객분이 가장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사실 그냥 말로써 얘기했을 땐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일단 이런 영화가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극 중에서 김판수 역할이 소설을 읽는 부분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클로즈업, 확대돼서 그냥 2번 정도 그렇게 작가 이름과 작품명이 딱 화면에 굉장히 크게 보여서 혹시나 저는 영화를 보다가 혹시 김첨지의 결말이 김판수의 결말인가 복선인가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막 제가 막 깨우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저는 감독님. 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고요. 저는 이제 까막눈 김판수가 책을 읽는 장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책을 읽는다는 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사회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밤새워 읽었다는 게 표시가 나나요? 영화 보시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찍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찍어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저 책을 이렇게 책방을 보여줬다가 다시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조명이 바뀌고 그러면 그 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상 쓸데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거기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밤새워 이 사람 왜
처음 그 글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과연 그 밤새웠다는 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되려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네, 잘 보입니다. 아유 뭐 눈치를 못 채긴 연기가 너무 탁월해서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죠.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에게 또 좋은 추천이 이 영화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깜빡하고 선물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말모임만의 특별한 노트, 연필, 그리고 추우니까 핫팩까지 담긴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분께 받아볼까요? 손에 번쩍 들어주시면 전달해드릴 텐데 저기 맨 끝에 흰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전달드릴까요? 상품 듣고서 손을 안 대시는 별거 없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윤지원이라고 하고요. 연출과 기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질문으로 만약에 계산되지 않는다면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의미로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유해진 배우님의 굉장한 팬이라서 사실 스토리상 제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시민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감독님께 그 부분에서 유해진 배우님이 돌아가셨어야 하는 연출을 하신 의도와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께는 혹시 시나리오를 대본을 읽으시다가 혹시라도 그 부분을 보시고 놀라셨는지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여기서 중맥하면서 놀라셨나 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짧은 답변일 것 같으니까 두 분 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감독님. 네. 네. 저는 말모이가 밝고 따뜻한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아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대의 아픔, 시대의 슬픔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고민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는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을 좀 상징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본 보고서 이 인물이 나중에 죽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히려 그 영화 시사를 하고 나서 주위 분들이 좀 의외했다.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그런 윤계상 씨가 했던 정한 역할이 오히려 죽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이래서 확실히 대본 볼 때와 이렇게 상영될 때하고 이렇게 나중에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예, 저는 이렇게 되는구나였었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마 김판수라는 인물의 마지막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해지는 편지가 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크린을 함께 보시고 있는 17개 상영관의 관객 여러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에 대한 비밀 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저쪽에서 한 분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선영 배우님께 지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세요. 끝쪽에서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저쪽에 마이크가 안 가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예 안 보여요. 저쪽 끝에 누구? 저쪽 끝에 한 50명쯤 계시거든요. 뭐 의상의 색깔이라든지 뭐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인가요?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나? 손 안 드신 거구나? 잠깐만. 손 드세요 빨리. 손을 안 들었는데 아무도? 아니 저 뒤에 많이 계시는데. 네, 저 끝에 맨 끝에 분. 네, 맨 끝에 검정색 옷 입으신 관객분이요. 네. 일단 소중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뭐지 경찰들이 와가지고 원고를 다 가지고 갔는데 유해진 배우님께서 조그만한 걸 하나를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남은 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완성되는 원고를 유해진 배우님께서 이걸 전달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감독님께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기 궁금한 거 다 내 쪽인데 질문을 죄송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장면은 혜진 선배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장면이어서요. 혜진 선배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근데 지나가고 저도 지금 약간 아리아리한데 그러니까 뭐 하나 남은 거에 대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역시 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기 난리 난데 이렇게 세우면서 책장 이렇게 세우면서 뭐 하나 이렇게 얹어놨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가 됐든 무슨 말이 적혀 있든 간에 하나 남은 것만이라도 되게 너무 소중하지 않냐라는 그런 저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거 되게 섬세하게 보시네요. 그 깊은 마음, 디테일한 연기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비밀 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객장 관객분들과 오늘 CV 영등포 스타리움관 관객들과 함께한 스타라이브도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짧죠? 네, 진짜 아쉽네요. 하지만 맞춰야 됩니다. 네, 오늘 엄연아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영화의 뒷이야기들 그리고 고민과 노력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말모이 1월 9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모이와 함께 올해 시작하신 만큼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다음 주에 개봉인데 항상 좀 옆에 좋은 걸 나누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모이 하셔가지고 말모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그 소놀이말로 화이팅이라는 말 대신 아리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나 가능하시면 저희들의 이런 무대 인사 한 걸음보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귀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요즘 지방 무대 인사를 몇 번 가면서 혹은 오늘도 이렇게 뵈면서 각 지역의 동지들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 기운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그 조선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미약한 배우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입니다. 또 여러분들 뵈니까 더 마음이 좋네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로서 이렇게 소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만 진짜 많이 듭니다.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아까 들어오면서 이게 되게 큰 극장이잖아요. 다는 안 차겠지, 좀 약간 좀 썰렁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계실지도 몰랐어요. 여튼 저희 개봉도 하기 전인데 저희 영화 관심 갖고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얘기들 들어주시는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17개요? 네, 17개 극장에 계신 여러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느 극장에 무대 인사 갔을 때 그 무대 인사를 딱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되게 동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전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튼 네, 잘 보신 분은 뭐 주위 분들한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동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말모임 팀의 아리아리 해주시면 영화 새해 좋은 기운 받고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